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 나왔지만 네. 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전에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계엄사 측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두 가지 정황이 있어요. 일단 당사에다가 현역 의원 50명을 거의 못 나가게 이렇게 유도했다는 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우원식 의장한테 좀만 해제 의결을 좀 늦추자고 했다는 점. 이거 조금만 깐딱했으면은 진짜로 707 특수임무단 들어와가지고 다 수갑 채운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에 보니까 국방부에서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해임했어요? 방첩사령관 직무 정지. 직무정지. 근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아마도 아, 이제 지금 추가적인 제2의 계엄 사태를 의심받고 있다 보니까 직무 대행을 하는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그런 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리고 해석이 거기에 됩니다. 플러스 하나 네. 더 하자면 네. 지금 같이 내라는 뭐에 가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사 네. 대상이에요. 국방부. 지금 얘기한 거죠. 특전사령관, 아, 네. 뭐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이런 공수 1여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군을 움직인 당사자들이잖아요. 군을 움직이라고 지시했을 때 그걸 거부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일정 부분 동조했잖아요. 100% 동조해서 그렇죠. 네. 실탄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다 듣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군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군을 움직인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군령권은 물론 대통령한테 있고 그다음에 네. 국방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긴 하지만 부대 이동은 합참 의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동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참 의장을 다 점프를 했잖아. 합참 의장을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합참 의장을 빼고 나머지가 지금 군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 지시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계엄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전부 그러면 군 출동시킬 거야? 국민들한테 총불이 겨눌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내란 모의에 가담하고 내란을 실행하는데 가담한 사람들로서 수사 대상이 된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부대 지휘권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 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큰 아니 근데 문제라고 봐요.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좀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못 차려, 그러니까 못 차려. 중진 의원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탄핵 찬성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네. 당론 위배라고 하면서 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윤상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무리 한동훈 대표 말이 100% 옳다고 해도 우리는 나름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적 검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시국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분당되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탄핵 이후에 어렵게 잡은 정권을 다시 내려야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의 말이 100% 옳은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초에 그랬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탈당을 요구했는데 그 탈당을 결정하는 그 의원총회에서도 국내인 당직자 말에 따르면 한 7.5 대 2.5로 우리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고독한데 우리가 말벗이라도 되어드려야지. 공개적으로도 하더라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보니까 아니 탈당을 두고도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데 탄핵 얘기하면 어떻게 아직 여기는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란죄 저는 공범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추경호 의원이랑 같이 네. 그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바보죠. 추경호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국힘은 약간 대신이에요.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권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당이 해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그렇죠. 그 백적관대 위기에 서 있는데 네. 저 이런 상황에서 당에 이제 고문이나 중진한 사람들 최소한 네. 뭐 질서 있는 퇴진을 대통령한테 요구한다거나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자기들 입장에 내놓으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명의로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보다 자세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람. 당은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체의 분열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일치 단결해주기 바람.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거? 진짜 대한민국에 아까 학교 폭력 없애기 위해서 학교 없애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생각할 때 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고 네. 또 탄핵 이후에 우리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탄핵도 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열돼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우리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열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공포감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있겠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당 아니에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어가지고 보수당 대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외국인 다 탈출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폭락했고요. 증시에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그 사람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탄핵의 선봉에 나는 설 수 없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신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게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되게 비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던 당일 날 국정원을 통해서든 너를 체포할 거야. 체포하려고 애들이 움직이고 있어라는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사실은. 원외 인사가 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나?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김정일 최고위원도 국회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충실한 우린 그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몰랐는데 표결도 안 하는 사람이 의원 배지도 없는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 왜 가 있었냐고. 그거는 여당 대표니까 특히 더 계엄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가 소재가 있었다. 네. 추경호는 반대로 도망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피신해 근데 있던 거지. 막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뭐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도 돼요? 그랬다잖아요. 박지민 의원한테. 그러니까 박지민 의원이 들어오시라고 해서 데리고 들어갔다잖아요. 원래 근데 보좌관도 못 들어간다면서요, 거기는. 네, 못 들어가요. 네, 상황을 복기를 해봐요. 네. 그러고 난데 그 다음 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 대통령을 만나러 갔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요구안 다 까이고 왔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계속 얘기했어요.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제죠. 어제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결의했잖아요. 네. 근데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인데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인데 그 사람 탄핵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얘기에 네. 동의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당론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치인으로서 판단을 못 내린 거야. 달리 말하면 법률적으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된다. 내가 여기 동조하게 되면은 나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심지가 굳지를 못해서 네.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차라리 갑자기 오늘 딱 하고 또 나온 거잖아. 한동훈 대표보다 김재섭이라는 그 젊은 의원의 5명의 소장파가 낫다. 최소한 이들은 탄핵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어쨌든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라도 구체적인 합시다. 솔루션을 내놨기 때문에 솔루션을 네. 내놔라. 그리고 또 뭐 철수만 하시던 안철수 의원도 어쨌든 간에 그 표결할 때까지 탄핵안에 표결하기 전까지 자진 사퇴의 계획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탄핵 근데 찬성하겠다 아니면 네. 근데 방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이 계엄은 위헌 위법한 거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반대를 하지만 탄핵에는 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를 네. 보호하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대선에 대한 꿈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 일정이 생각나니까 네. 뭔가 판단이 흐려지는 이대로 부분들이 가면은 예. 당연히 탄핵이 되면은 당연히 보수 정당이 이번 차기 대선에서는 뭐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니까 본인은 그럼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미 상황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탄핵이라도 가져가가지고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라도 내가 확 장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나 아직 젊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대선이라도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참모들하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최소한 8명의 이탈표는 확인을 하고 나서 아침에 탄핵안에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일종의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네,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요.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잘못된 계엄령 선포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보통 얘기를 하면. 네. 근데 왜 그러면은 탄핵에 반대하느냐?
일단 시간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탄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 탄핵이 민주당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1개월 뒤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얘기로 보자면 당장 사실 뭐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될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그런다고 집권 세력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아무리 짧더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음. 뭘 기대하겠어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0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결국 탄핵안에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막더라도 언젠간 계속 막지만 못 막을 거야.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20만 나오면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짱 뜨고 뭔가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대선 들어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동훈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데까지는 한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면서 이재명 대표 20 나오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한테 온다는 판단을 맞습니다. 스스로 할 심지는 없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네. 그 부분까지 네. 수용하고 이해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황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고 한편으로 재밌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네. 지금 윤석열 호라는 난파선에서 하나둘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 지시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죠. 네.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누구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하고 박선원 의원을 만나서 네. 양심 고백처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죄수의 딜레마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일단 계엄이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 일 버리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큰일 얼마 났다, 되지도 이제. 않아서 지금 상황이 내란죄라고 나와버리니까 그쵸.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내란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몰라. 어색하지만 네. 네. 군인들한테 내란죄는 상당히 친근한 단어예요. 사형.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 그 결과가 네.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아니까 네. 오늘 울먹였잖아요. 맞아. 근데 예. 저는 왜 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분들이 양심 고백성 인터뷰에 응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인터뷰인 거예요. 맞아. 김영현이 예. 아침에 동아일보 인터뷰라든지 다른 데 문자 인터뷰는 내가 살다 처음 들어봤지만 어쨌든 간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영현이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플러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거. 비상조치라는 건 계엄령이 네. 필요하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생각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그런 뜻이 확고해서 그러면은 절차상 당신이 건의한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하자고 한 하자고 거야.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드렸다는데 그 취재 기자는 이것은 김영현 대통령이 원해서 내가 형식상 한 해줬다라고 거다. 예. 이해를 하게 맞아요. 만들더라고요. 이미 다 본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네. 아이고야. 예. 이제는 김영현부터 재수의 딜레마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 국방부 자기들한테 막 지시했던 국방부 장관이 뛰어내려 버리고 오늘 뭐 해외 도피한다는 소리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이 나도 빨리 얘기해야지 해가지고 한 거고 수방사령관 그랬을 거예요. 왜 특전사령관한테 각자 나부터 왔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차례대로 말하고 이제 병주 의원이 막 나름대로 혼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뭐 맞아요. 그거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게 뭐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면서 경찰도 굉장히 이렇게 조직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맞아요. 함부로 글을 안 올리는데 이번에 배대희 충남 경찰청장이 계엄력이 위헌 위법하다는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보니까 공직자들은 눈치가 빠르 백단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 얘기를 한번 얘기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칼럼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오늘자 칼럼이에요. 폐악질을 일삼아온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윤 대통령 거를 딴 거예요. 워딩을. 네. 한밤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계된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짤막한 희극, 소극 같은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3년 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60대 남성이 매일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여의도 정가동향을 적은 문건을 계속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네. 이 충안고 1년 선배인 이 남자가 바로 김용년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선후배이라는 사이를 알게 되면서 형님, 아우님 이렇게 이 서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요. 힘들지만 그만 이런 보고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인지 어찌됐든 외교안보팀에 대선 네. 팀 꾸리고 난 다음에 넣어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고서를 썼는데 그러고도 보고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글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직접 쓰기 힘드실 텐데 현역 시절 데리고 있던 부하들한테 시켜보지 그러느냐 이렇게 권하기까지 했고 아유. 보고서 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이러는 데에도 판단 능력이 좀 없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안 그래도 그렇죠. 조금만 그럼 다행인 치밀했으면 거예요. 성공했을 네. 거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막 그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을 절제하거나 통제하지 네. 못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얹어지니까 이런 말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데 거죠. 이런 가짜지도 않은 저는- 계엄령이 발동이 저는 이 되는 게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충암고 후배죠. 네. 이상민 장관이 굉장히 수를 쓰는 것이 얄미워 보이. 어떤 거냐면 이게 마치 해프닝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그런 말, 물음을 던지면서 이런 미친 우리가 인간을 국회 남았어요, 권한을 정말. 막으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런 거야. 이거는 국무회의 규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네. 물어봤잖아요, 기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 이 말도 참 진짜 국무위원들 중에서 찬성하거나 반대를 한 국무위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 소리예요? 한겨레 보도 보면 3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도 남아선을 이상민이- 내리는 거예요. 세 명이 또 다. 이상민 지금. 장관이 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계엄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판사라고 다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빨리 계엄 조항은 구속시켜야 돼. 이상민도 이거는- 내란죄 주모자 아니에요? 예? 김용현, 이상민, 네. 윤석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다- 높죠. 네.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본 그래서 김용현 스타일 대통령하고 다 술 먹은 술 친구라는 사람들이에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술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상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충안고 선후배들 사이라고 얘기하는 김용현도 거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있죠.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인간들하고만 같이 끼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 안에서만 얘기한 거야. 확 그냥 저거 야당 아니, 쓸어버려 막 이런 제가 식으로 해. 방금 생각난 건데. 거기 하나 더 플러스 네. 국가안보실에 김모 씨가 있어. 아 예. 나중에 이 사람도 무슨 짓을 벌였는데 꼭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생각난 술 게 친구 멤버들. 최근에 내각을 이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가부 장관에 누구 할 때 맞아 맞아.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랐었어요. 맞아요. 아. 만약에 이상민 국정원장이었다고 생각을 그 해보세요. 최포지 씨가 그럼 최보지 씨가 국정원에 왔는데 상민아 네. 잡아들여. 그러면 형님 이미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조태일제는 거부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무슨 인사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예요? 그냥 사람 아는 사람이 별로 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이제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이제 볼일 어차피 없죠. 직무정지 될 거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적으로 종결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훼손된 한국의 국가 신인도 같은 경우 회복이 안 될 텐데 보면은 이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뭐 골프 연습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뭘로 보겠어요? 아니 국가 간에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서 많은 걸 얘기하고 네.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한 것이 과연
이 사람이 한국 돌아가서 관철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왜 사퇴했습니까? 아니,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가지고 내각 총사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쉽게 말해서 의원 내각제가 됐으면 이미 사퇴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안 그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임기 내내 요소야들을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민심, 여론밖에 없다고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그 여론마저도 지금 뭐 아유. 저 갤럽 조사 보니까 지금 뭐 13%까지 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계속 13%도 추락하죠. 너무 많아요. 과도해요.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이제 외치를 이끌어가고 네. 외치에서도 아니 벌써 이렇게 재수의 딜레마로 다 뛰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제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직무 정지가 빨리 지금 당연하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복귀하잖아요.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요. 제가 볼 땐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그런 것 들어왔을 같아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보통 이제 뭐 과거 우리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도 보통 미국의 사전 통보예요. 그럼요. 아무리 군 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인들은 사실 미국에 굉장히 경도돼 있어요. 미군에 중앙미군이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신 차리라고 막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쪽팔린지도 모른다고. 네. 어디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것들인데 음. 매그 전시작전 통제권 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 헛소리 하냐고. 네. 쪽팔린지도 모른다고. 유명한 진짜 왜 연설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면은 군이 움직일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요. 제가 볼 때 아니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도 도청하는데 네. 이건 몰랐겠어. 네. 근데 통보도 안 해줘. 네. 왜? 알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였을 그렇죠. 거고요. 신뢰의 문제를 받아들이겠죠. 이거는. 네. 네. 사전에 통보도 안 네. 해줬죠. 그리고 이해도 못할 계엄령 발동이죠. 네. 윤석열 이 봤더니 이게 뭐 무슨 도저히 민주적 질서 자체를 머릿속에 넣지 이해가 안 돼 않는 있는데. 인간이 독재자가 되겠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이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쫙 다 펼쳐놓은 거다. 네. 그러면 한 시쯤에 계엄령 해제 발표 나왔을 때 미군 입장에선 굉장히 안도했을 거거든요. 그 전에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군사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거고요. 계엄령 발동 소식 듣자마자 풀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도하면서도 윤석열한테 너 그 국회에서 계엄령 그 해제 결의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3시 반쯤에 녹화할 때까지 지금 비어있는 시간이 한 2시간 남짓 되잖아요. 그 나중에 2시간 남짓의 미스터리가 꼭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무슨 네. 일이 있는지. 또 바로 지금 안 하고. 계엄 선포한 다음에 또 외치 얘기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여행 주의보 국가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화가 나는 이스라엘도 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심지어. 민주당이 이스라엘도. 대승적인 우리나라. 결단을 내려가지고 금투세 폐지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주식시장 망가뜨려 놓고 네. 저도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아니 밖에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내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얼척없이 대한민국 국가의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 주식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내 재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다 이거 피해보상 어떻게 할 청구해야 거예요? 돼. 피해보상 청구해야죠. 네. 지금 제 재산 다 박살나고 있는데. 아니 저만 해도 근데 대한민국의 1,3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네. 재산권을 피 같은. 어떻게 해줄 겁니까? 네. 윤석열 보고 다 물어내라고 해도 물어낼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진짜 네. 재산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 그동안의 국정 운영 이렇게 해온 거예요. 뭐 보고하면 의사 증원 숫자가 이렇게 되고 막 보고하면 그래 줘봐 2,000명 알았어 2,000명 내가 발표할게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책임질게 대왕고래 석유가 지금 탐사를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그냥 할게 잘 됐네. 어디 가서 카르텔 R&D 예산 다 깎아버려 다음 이런 주에는 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주에는 되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지금 얘기 이렇게 했으면 된 거야. 좋겠습니다. 네. 네.